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 이어서 화이트 와인의 명소인 상세리의 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고장 상세르는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루아르 지방에 있습니다. 그 루아르 지방에 관류를 하는 장강이 이름이 루아르 강입니다. 이 루아르 강의 길이가 무려 1000km가 되니까 프랑스에서는 제일 긴 강입니다. 이 강의 상류에 아주 이름난 와인의 명소가 상세르입니다. 이 상세르의 마을에서 나는 소비뇽 블랑 화이트는 프랑스에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르고뉴 지방에서 나는 샤블리 와인과 더불어 최고의 명품으로 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강이, 루아르 장강이 어떤 때루아를 갖고 있기에 이와 같은 상세르의 훌륭한 와인이 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아르 강이 사실상 타이틀 자체가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하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만 보존하는 하천이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홍수에 쓰러져 있어도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자연 환경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네스코의 자연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루아르 지방은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1세가 왕권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침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르네상스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루아르 강변으로 이식시키고자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해서 프랑스와 1세가 10년을 기울여서 루아르 강변 일대를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숱한 샤도들이 그 바로 남은 유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될 일은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의 핵심 멤버의 한 사람이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치를 해서 영주할 수 있게끔 샤또 루세를 마련해주고, 그가 마지막 영면할 때까지 루아르의 르네상스를 이렇게 주도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인문이나 역사적인 차원, 자연을 떠나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와인 분야에 있어서도 루아르의 와인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몇 군데 그저 이렇게 말씀드린 부브레라든지 앙주라든지 소미르 지방이라든지 뚜르네, 이 일대 전부가 다 훌륭한 와인이 나는 워낙 청정한 지역이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러한 와인들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가서 상세르의 화이트 와인인데, 아까 이 산지의 고장은 상세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르의 때루아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강 루아르 강변에 있어서 굉장히 온난한 기후, 두 번째 토양이 주로 규속토와 백악질 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이트 와인에 아주 유익한 토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가미가 되는데, 이 와인에 이렇게 명품이 나는 동네를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수도원이 들어옵니다. 수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에서 다 새로운 여러 분파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고행과 다음에 이 신앙을 같이 이렇게 받들었던 여러 이렇게 갈라진 지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와인과 연관이 많은 것이 베네딕토 수도원, 그 다음에 수도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토회, 세 번째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이 상세리에 들어온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들어와서 와인을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빚었다 하는 데서 아마 제가 정확히 제가 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이 상세르의 화이트 소비뇽 블랑이 이름나고 명품으로 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수도원하고도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토양 가운데 우리가 규석토 혹은 백악질 토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토양들이 생성된 시기를 가르쳐 가지고 키메리지안 토양이라는 말도 붙입니다. 키메리지안 시기가 언제냐면은 쥬라기 시절입니다. 쥬라기. 해서 그 쥬라기의 시절에 이 바다가 융기되면서 온갖 이 조개 껍질 얘들이 전부 다 토양으로 변화돼서 키메리지안 토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상세르하고 제가 아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부르고뉴의 샤블리 지방입니다. 해서 샤블리의 화이트 와인이 최상의 이 명품을 치듯이 상세르의 와인도 거기에 버금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그러니까 상세르라는 고장인데 인구 한 1,000여 명 그저 좀 남짓한 마을입니다. 우리 같은 마을 읍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상세르의 고장을 두 차례 들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00년에 이렇게 와인 리뷰를 막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을 때 그때 한번 프랑스 파리에서 상세르까지 자동차로 한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 찾아본 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2001년에 다시 와인 투어를 하면서 상세를 둘러가지고 제대로 이 동네 고장의 와인을 본 일이 있습니다. 루아르의 그 강의 상류에 있습니다. 상류에 자리하고 있는데 마을에 들어서면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발 한 200 내지 300m의 이렇게 언덕에 동네가 아주 동화 같은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호텔, 그 다음에 빵집, 와인샵, 치즈 먹거리 같은 음식점, 다음에 뭐라 그러나 잡화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냥 꼭 마치 자그마한 동화 속의 마을과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중심지에서 벗어나면 큰 고목이 있는데 그 고목 밑으로 저 멀리 루아르 강 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거대한 이렇게 더 넓은 포도밭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상세르의 포도밭입니다. 1034년에 이 고장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와 가지고 수도원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 수도원이 들어서서 포도밭을 이루고 오늘날의 상세르 와인의 원조로서 이렇게 뼈대를 이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세르 동네하고 이제 와인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그마한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루아르 강의 이제 밑에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라로시라는 데고 두 번째가 이제 로시포르라는 동네입니다. 포도저 항만입니다. 왜 제가 로시포르를 찾았느냐 하면은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난 뒤에 1900km나 떨어진 서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고도로 유배를 당할 때 이 라로시포르에서 사실은 배를 탔습니다. 해서 그걸 이렇게 제가 역사와 와인을 쓰고 있는 책에 넣기 위해서 여기를 돌렸는데 마침 그 옆에 라로쉐 거기에 KTX가 2004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뛰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미리 프랑스에서 제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난 뒤에 거기에 현지의 철도 담당 소장하고 다음에 알스톰 그때 그 차량 제작은 알스톰이 맡았으니까 알스톰의 현지 소장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생선 가게집에 뭡니까 루아르의 그 강가는 전부 다 생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렸더니 이제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와인을 뭐로 하겠냐 하고 묻길래 제가 상세르의 소비뇽 블랑을 오더를 했습니다. 했더니 알쏘메 소장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나를 보면서 웃고 있길래 나도 같이 웃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튿날 호텔에서 내가 막 체크아웃을 하고 출발하려는데 프론트맨이 와인 한 상자를 나한테 건너주면서 메모를 주길래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여기 한 3,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숱한 한국의 고관 대작이나 국회의원들이 와서 시찰 명목으로 와가지고는 저녁에 이렇게 와인도 한 잔을 하는데 상세르 와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가 본 일이 없다.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고향이 상세르랍니다. 해서 자기 고장의 그 상세르 와인을 당신이 처음으로 오다를 해서 하도 반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장의 와인을 알아주고 해서 자기의 작은 성의로 와인 한 박스를 보내니까 이 와인을 여행 중에 마시라 해서 저도 참 대단히 훈훈한 그 정을 느꼈더랬습니다. 해서 이 상세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에피소드를 좀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와인 오늘 여기에 이렇게 현시한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드 라베이, 라베이라는 건 이 베이다 라베이는 뭡니까? 수도원을 가리킵니다. 로크드 아베이니까 수도원에 이 로크는 바위를 가리키는데 이걸 그냥 제가 이 다음에 좀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도멘너 로크드 라베이라고 되어 있고 상세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르에 아까 제가 1034년에 아우스티누스의 수도원 그 이름이 보니까 생사뚜르입니다. 생사뚜르인데 이 생사뚜르에 그 이렇게 블록이 하나 있는데 클로디록입니다. 클로디록 소위 바위가 덮여 있는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클로는 포도밭이니까 혹은 경작지를 클로라고 이야기한다. 그 바위가 덮여 있는 클로드를 누가 이걸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을 했느냐면은 가문이 바로 몰레라는 가문입니다. 몰레라는 프로레앙 몰레라는 가문인데 이 몰레 가문이 7대째 자손이니까 그 7대 이전에 처음 조상이 아마 이 뭔가 수도원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밭을 하나 맡은 것이 클로디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나는 상세르가 지금까지 7대 그냥 여면에 오니까 좋은 땅, 그 다음에 키르메지안 땅, 그 다음에 백악지르 땅, 뭐 이렇게 훌륭한 터에서 상세르를 지금까지 소비뇽 블랑 포도를 빚고 와인을 담았다. 이러니까 뭐 사실은 과히 매우 훌륭한 와인이라는 것을 자꾸 되풀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인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100% 소비뇽 블랑으로 빚었고 저온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시켰고 다음에 테이스팅 노트는 막 이렇게 그린 빛이 잠긴 골드 컬러 그리고 사과와 배의 상큼한 풍미와 투스한 내면하고 우아한 산미가 이렇게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사는 비노 파라다이스입니다. 비노 파라다이스. 이 본론의 사실은 이제 하나 곁들여서 내나 똑같이 이렇게 생김새도 같은 이 집의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제가 굳이 여기 오늘 같이 내놓은 이유는 금년 6월 달에 이 집에 뭡니까? 프로리아는 몰레 가문에서 저희들 KWC, 즉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출품했던 와인이 마침 저희들 오락에서 그냥 있길래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한 자리를 했습니다. 막 거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도멘드 로클라베가 빚은 와인하고 물론 뭐 같은 집이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와인입니다. 이제 이상 그 기본적인 와인의 팩트를 설명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무엇하고 이 와인을 마시면 좋겠냐. 지금 이제 곧 한 해가 저무는 12월 달인데 사실은요 한겨울에 이 시원하게 칠링을 해가지고 화이트 와인 마시는 것도 별미입니다. 저쪽에 저희들 듣기에 그 뭡니까 이 냉면을 한겨울에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담아서 마시면 먹으면 그렇게 훌륭하다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추울 때 이 뭡니까 시원한 상세르 와인 한 잔 여러분 하시라 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굳이 곁들이면 좋다 하는 것이 치즈하고 해산물하고 리조또, 허브 리조또하고 그다음에 생선인데 생선 중에 저희들이 요사이 해꿀이 아주 풍성하게 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굴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입맛 땡기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